과기부 이차관님. 네. 네. 지금 최근에 10월 29일 날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의료기술평가규칙을 개정하면서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문헌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 허용한다. 그 다음에 평가 이후에 신의료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구득하도록 한다. 평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재평가 과정에서 기존 2년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사안입니다. 이건 뭐냐면 김형숙 교수 디지털 치료제 임상 통과되지 않은 비침습적 방식의 의료기술 이런 데 대한 사용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상 문헌을 임상 시험을 대체하도록 허용했어요. 이거는 매우 과학기술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과기부는 전혀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고 아마 관련 완화 내용에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거든요. 그러면 부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죠. 예, 그게 입법 예고된 것들은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AI 초거대 AI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중복 투자되고 또 군 장병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또 지금 25년 예산에도 여러 예산들이 또 유사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로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김형숙 유사 예산들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터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충분한 그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과기부하고 협의 없이 임상 문헌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하는 이런 식의 발상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더 외람된 말씀입니다. 그 기준을 좀 확인해 보는데요. 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복지부 자체도 R&D 성격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 자체는 식약청에서 또 인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식약청에 의한 디지털 치료제가 허용된 사례들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준이 국감에서 논의됐던 이거하고 이렇게 연계되지는 맞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의 상식에 가깝죠. 이 비침습적 의료기기라고 하는 표현은 김영숙 교수 등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규칙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과기부와의 사업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부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숙 교수 관련 유사 사업들 한국연구재단이 25년부터 29년까지 50억 들여서 전주기 정신건강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 그 다음에 나이파 디지털 혁신기술 K케어 네트워크 또 나이파 AI 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 융합선도 나이파 AI 일상화 확산 이 유사 사업들 연구재단에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 주지 않고 충분하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증되지도 않았고 기술의 신선성이나 새로움도 없는 그런 유사 사업들을 김건희 여사가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지니까 전 부처가 나서서 이게 지금 이런 데 대한 검증이나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산소에서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통위의 사무처장님. 네. 마이크 있습니까? 잠깐 멈추시고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우리 그 방통위의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편성할 때 5인 방통위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5인으로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임명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 예산은 불용 처리됩니까? 인건비는 아마 불용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가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결이 가능한 위원회는 아니죠.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내년 예산에 법정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 방송통신분쟁위원회 관련 예산을 신설했죠. 그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이게 25년 예산에 법정위원회,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6개월분을 5,800만 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는 왜 책정을 한 겁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규정에 상임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결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결이 불가능한 그런 체제인데 이런 중요한 분쟁위원회에 예산을 신설한 것은 다소 좀 특이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무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네. 현재 직무대행님은 그 1인 체제에서 거의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명령을 할 수가 없죠. 뭐 그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당연합니다. 예. 네.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해서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본인의 처지가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구성 분자일 수는 있어도 그냥 일개 위원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사무처장이나 기조관, 주무관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다른 고급 간부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무기력한 행정 행위를 하고 계신데 방심위원으로서의 인건비, 뭐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 그런 것들을 내년에 상정한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방심위에서 여러 가지 법정 제재한 것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30전 30패 본안 소송은 아니지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가처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방심위가 뭐 3건이나 9건이나 이게 아니라 30건을 다 가처분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그 업무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소송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방통위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그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해서 좀 부당한 심의의 편향성이라든가 위법성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집행정지라고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승소한 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주로는 2인 체제에서 우리 방통위가 의사결정한 것들 그런 것도 다 그 가처분에서
여러 가지 좀 패소가 있었고, 방심위는 민원 사주한 것들입니다. 민원 사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이책 사유가 분명한 방심위원장과 방심위원 부부에 대해서 업무의 불안전성과 잘못된 지점을 정확하게 방통위가 지적하고 관련한 소송 비용을 부상권 승부를 통해서 회수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정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 예,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십시오. 오늘도 그 방심위원장 소관 질문도 여러 번 나오고 했는데 또 이제 형식상 이제 민간기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14일 날 방심위 예산 소위 심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도 아마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기금이라고 하지만 준 세금입니다. 이건 간접적인 세금이지요. 이걸 무려 367억이나 지금 방통위에서 저기 지원을 하는데 기금으로 당연히 유일임 방심위원장 예산 소위에도 나와야 하고 네. 또 상임위 전체 회의에도 출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요구로 예산 소위에 출석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로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잠시 여야 간 간사가 합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일임 위원장이 그 예산결산 소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뭐 입장을 방심위 입장을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게 목요일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의결 김영 간사님. 네, 좀 협의. 아니 지금 의결하지 말자는 뜻이시고요. 두 분이 잠시 나가셔서 적당한 시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예. 10분 드리겠습니다.